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의 이제 12부 강재원 자이 강재원 판사가 이제 그 집행정지를 인용해 줘버리는 이런 이제 그 황당무계한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에 대해서 행정법원 12부 강재원 이자가 이제 그 인용해 줘버리는 이런 진짜 법리적으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그 집행정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 이사들까지 재판을 걸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방통위에서 MBC 대주주 박문진 이사도 선임했고, 그 다음에 KBS 이사도 7명만, 전체 이사 중에 그 4명 빼고 7명만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KBS도 기존에 있던 좌파 이사들 있죠. 현재 이사들 있잖아요. 좌파. 현재 이사 5명이 KBS 이사 선임도 방통위가 2명 체제에서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자기들도 취소 소송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KBS 이사들까지도 재판을 행정법원에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배당이 어디로 됐냐? 12부로 간 거예요. 야, 이거는 의심스럽습니다. 왜 12부로 배당이 됐는지, 이게 전자추첨으로 배당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법원장이 재량으로 배당을 했는지,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냥 고의로 12부로 배당한다는 건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전자추첨하면 이게 확률이 낮잖아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배당은 법원장 권한인데. 왜 의심스럽냐? MBC도요. MBC도 그 사건이 2건이 있었잖아요. MBC 집행정지 재판이 2건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이제 그 응모했다가 지원자 중에 몇십 명 지원자 중에 떨어진 사람이 재판 그런 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인용된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하고 이제 현직 이사, 그러니까 현재 박문진 이사들이 그런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사에 응모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그런 재판하고 2개가 있었다 했잖아요. MBC도.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인용이 됐죠. 그게 강재원 12부 하나만 인용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6부 행정법원 6부에서는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재판인데 6부에서는 청구가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행정법원의 6부하고 12부가 판결이 모순된다. 왜냐하면 이게 그 지원회가 떨어진 사람이 재판 걸은 6부에서는 집행정지가 기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현 이사진이 걸었던 12부는 이제 인용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 그 왜 2개 부가 재판의 결론이 왜 모순되냐, 이렇게 제가 방송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통위에서 적시항고 일주일 이내에 적시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시항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에서 판결할 거예요. 뭐 저는 강재원 판사가 이제 잘못 판단한 이걸 이게 고등법원에서 바로잡을 거다.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파기시키고 결국은 이제 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MBC가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KBS 이사도 똑같은 재판을 걸었는데 이게 왜 12부로 배당이 되냐 말이야. 12부는 MBC 박문진 이사를 이기게 해준 이 좌파 판사가 12부인데 KBS 사건이 그리 간 거예요. 일단 이게 배당의 경위부터 따져봐야 된다. 이게 제가 첫째 주장입니다. 이 강재원 판사 이자는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영남대 로스쿨에 교수를 했고, 이자가 이제 영남대 출신이니까 영남대 출신의 법조인들은 따로 모임도 있고 뭐 이름을 많이 들어가 알잖아요. 제가 모교에 교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가 유명한 학교 다닐 때부터 운동권인데 김명수 체제의 앞잡이입니다. 김명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초대 회장이다. 거기에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한 좌파 중에 좌파 판사가 강제원 판사다. 그러니까 이자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거예요. 보통 이제 기사에는 가처분이라고 하는데 가처분이란 말은 원래는 민사에서 쓰는 말이고 행정소송은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 받아준 거예요. 이 판결에 대해서 MBC 노조, 3노조에서도 이제 강력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리 한변이라고 있잖아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도 강제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판사가 명백하게 실정법에도 반하고 왜 제적 과반 의결로 하니까 의결 법에도 반하고 그 다음에 재량이니까 상권 분립에도 반하는 거 아니냐. 무엇보다 현 이사진이 소송을 할 당사자 적격이 있냐 원고 적격이 있냐. 자기의 개인적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 자만이 소송할 수 있는데 현 이사가 임기가 끝나면 끝나는데 자기가 한두 달 더 한다는 게 법률상 이익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소송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각하식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재판한 걸 강제원이가 인용해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한변에서도 강력하게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방통위에서 판사를 바꿔달라. 강제원 판사는 불공정한 판사고 이미 MBC 방문진에서 편파적인 판결 내렸으니까 판사를 바꿔달라. 이렇게 기피 신청을 했다. 이게 오늘 논 속보입니다. 야, 피고가 방통위잖아요. 방통위에서 행정법원의 12부 강제원 판사를 기피 신청했다. 판사를 교체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이래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신청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우리 이화영 재판할 때 신진우 판사 바꿔달라는 거 봤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다른 부가 예를 들어 이제 12부니까 다른 부 13부나 다른 부에서 기피 신청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유가 있냐 없냐. 최종적으로는 이게 대법원에서 판단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 강제원은 좌파 중에 좌파로 말도 안 되는 법리와 우리 명백하게 실정법이나 기존의 판례 옛날에 고등법원에서도 2명이 의결한 게 합법이라고 했잖아. YTN 매각 성의 사건에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2명이 의결한 게 합법이다 했잖아요. 이런 판례에 반하게 판결한 게 강제원입니다. 저는 강제원이는 이번 사건에 손대야 된다. 이 말은 기피 신청이 인용돼야 된다. 다른 판사가 재판한다. 왜 육부 판사는 기각했는데 왜 강제원이는 집행정지를 받아주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 편향성 좌파 이것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MBC 강제원이 가기에 MBC 방문지 손들어 주니까 KBS 이사까지 5명이 나서서 말도 안 되게 재판 걸어서 완전히 우리나라 방통위 업무 모든 걸 마비시키려고 나라를 마비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판사는 법만 적용하면 되지 판사가 상권분립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마음대로 행정 재량 다 임명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제원 네가 다 MBC 이사 네가 다 임명할래? KBS 네가 다 임명할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빨리 고등법원에서 그리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